반갑습니다. 오늘은 4차시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차시까지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봤는데 오늘은 실생활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문제에서 질문하는 것을 미지수로 먼저 정합니다. 그 미지수를 포함하여서 두 번째, 부등식을 세우고 세 번째, 그 부등식을 풀고 네 번째는 그 답안이 맞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67페이지 5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한번 눈으로 쭉 읽으시면서 먼저 문제에서 묻는 것과 힌트로 주어진 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카네이션의 최대 몇 송이까지 담을 수 있는지 물었네요. 자, 그러면 묻는 것을 미지수로 세우겠습니다. 카네이션의 구입 개수. 일단 주어진 값을 x라고 두고 힌트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가 바구니의 가격은 5,000원이라고 나와 있죠. 더 이상 추가되는 가격이 아니고 카네이션은 한 송이당 1,200원인데 카네이션이 X개 구입했기 때문에 몇 개 샀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카네이션 바구니는 원래 5,000원이 있었고 몇 개를 샀는지 모르겠지만 1,200원씩 X개가 모이면 전체 가격이 나오겠죠. 근데 얼마를 넘지 않는다? 18,000원을 넘지 않는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은 표현 살펴보았습니다. 넘지 않는다라는 말은 크지 않다. 크지 않다라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작거나 같다. 같은 단어가 있었죠? 무엇이었나요? 이하이다. 따라서 18,000원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좌변에 미지수, 우변에 숫자, 상수로 한번 두겠습니다. 자, 1200x, 5,000이 넘어가면 부호만 바뀌죠. 따라서 1200x는 13,000원. 양변에 같은 숫자로 한번 나눠보면 x는 1200분의 13,000원. 주어진 값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0두개, 0두개. 그러면 12분의 130을 여러분이 한번 나눠봐야 되겠죠? 그럼 대충 얼마가 나오나요? 자, 이런 값들이 나오겠죠? 자, 나눠보면 10.8 얼마가 나오는데 주어진 값은 최대 몇 송이까지 담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면 수직선상에 한 번 더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값 10. 얼마는 등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검은 바둑돌. 자, 방향은 x가 훨씬 더 작으니까 어느 쪽? 왼쪽.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칠해져 있는 부분 값 중에서 가장 큰 최대값을 물었기 때문에 가장 큰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10.8보다는 조금 작은 값은 10, 좀 더 큰 값은 11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정수는 x는 10입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10. 그러면 이러한 값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검산한다라는 말은 x가 10일 때 우리가 한번 참이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좌변에 있는 값 5,000 더하기 1,200 곱하기 10. 그러면 5,000에 12,000원이니까 주어진 값은 17,000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값은 얼마? 18,000원이니까 18,000원이라는 값은 좌변에 있던 17,000원보다는 크거나 같다. 성립하죠. 그러므로 주어진 값은 성립하기 때문에 문제의 뜻에 맞는다. 최대 몇 송이다? 최대 10송이다.
이번엔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또한 여러분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에서 묻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하기 위한 힌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생의 예금액이 형의 예금액의 2배 이상이 되는 것은 몇 개월부터인지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몇 개월, 여기 있는 개월 수를 묻는 것과 같네요. 자, 그러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우리가 한번 미지수 x로 두어 볼게요. 자, 그러면 현재에 있는 예금액 힌트를 한번 같이 본다면 첫 번째 힌트, 현재 형의 예금액은 2만 원이고 동생의 예금액은 3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표현을 해보면 현재에는 2만 원이 있고 동생은 3만 원이 있는데 1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얼마씩? 5천 원씩. 동생은 12,000원씩 예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 있는 이 2만 원에 더하기 5천 원이 되는 거죠. 동생은 더하기 12,000원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몇 개월이 지나갔는지 모르죠. 따라서 X개월 후에는 주어진 값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1개월에 5,000원씩이니까 X개월이면 5,000X. 동생은 1개월에 12,000원이니까 동생은 12,000X가 된다. 그러면 주어진 값들이 더해지는 거니까 총 합이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총합. 형은 2만원에서 5,000X. 동생은 얼마였죠? 네, 3만원에서 12,000X. 주어진 값이 있는데 누가 더 크다? 동생의 예금액이 형의 예금액에 몇 배? 2배 이상이 되는 것은 얼마냐라고 물었죠.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그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괄호가 있는 것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정리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3만원 12,000x 분배 법칙 써주면 하나, 둘. 주어진 값에 공이 너무 많죠. 따라서 먼저 나누고 시작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리한 다음에 값을 계산을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x끼리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12,000x와 10,000x 이항시키면 부동호의 방향은 그대로 나머지 숫자끼리 그러면 주어진 값은 2,000x는 10,000. 따라서 2,000을 나누면 얼마?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x는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몇 개월 후부터이죠? 5개월 후부터입니다. 자, 이제 5개월 후부터인 x의 값이 문제의 뜻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x가 5일 때 한번 대입을 해보면 좌변에 있는 값은 네, 9만원이 나오죠. 우변에 있는 값도 동일하게 대입을 하면 9만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왼쪽에 있는 좌변은 우변에 있는 값과 동일하기 때문에 등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문제의 뜻에 맞죠? 그러므로 주어진 값은 문제의 뜻에 맞습니다. 정답은 5개월 후부터입니다. 다음 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문제에서 묻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마지막 문장에 있는데요. 승주는 최대 몇 킬로미터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자, 등산은 시작과 끝이 있죠. 자, 시작하는 길을 통해서 끝나는 길과 다시 내려오는 길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자, 먼저 이것을 보기 전에 속력은 공식이 뭐였죠?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무당벌레 모양 기억하죠? 거, 속, 시.
이거를 통해서 한번 식을 세워 볼 텐데 여러분이 표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단위를 통일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힌트를 살펴볼까요? 올라갈 때는 시속 3km, 내려올 때는 시속 4km. 그런데 주어진 문제에서 중요한 거 같은 길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똑같은 길이긴 하지만 몇 킬로미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느냐 이거를 물었기 때문에 미지수는 거리를 나타내겠습니다. 따라서 X킬로미터라고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올라가는 거리나 내려오는 거리나 동일하겠죠. 자, 해당하는 시간 한번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공식을 이용해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그러면 주어진 시간을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자, 속력 3분의 거리 x. 밑에 내려올 때는 시속 4분의 거리 x. 올라갈 때 시간과 내려올 때 시간의 합이 3시간 30분 이내로 등산을 마치기 위해서는 같아도 상관이 없죠. 따라서 여기 있는 값은 작거나 같습니다. 자, 주어진 식 분모의 최소 공배수 12를 한번 곱해볼까요? 자, 그러면 주어진 이러한 값들이 되겠죠. 자, 나눠주면 얼마? 6보다 작거나 같다. 문제 뜻에 맞는 값이 6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최대 6km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좌변에 우변에 동일하게 x는 6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좌변에 있는 값 3분의 6과 4분의 6 계산을 해주면 2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7이 맞죠. 자, 우변에 있는 값 2분의 7이네요. 자, 두 개의 값이 똑같기 때문에 등호가 있으므로 당연히 성립하고요. 주어진 부등호가 그대로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의 뜻에 맞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67페이지의 생각 키우기, 68페이지의 문제 4번입니다. 지금부터 시간 15분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느 미술관에 갔을 때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지, 다시 얘기하면 훨씬 더 싼지, 아니면은 들어가는 인원수마다 입장권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지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묻는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몇 명 이상부터 살 수 있는가? 자, 그러면은 들어가는 인원수를 우리는 미지수 x라고 두겠습니다. 미지수 x는 실제 입장하는 사람의 수를 x라고 할게요. 그럼 1인당 얼마죠? 7,000원이기 때문에 입장료는 7,000x가 되겠죠. 자, 그런데 단체권을 사면 20명짜리를 무조건 사야 되는 겁니다. 자, 7,000원에 20명이지만 20명 이상일 때는 20%를 할인하여 주죠. 다시 얘기하면 몇 퍼센트만? 80%만 지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할인된 입장료는 주어진 값에 80%니까 0.8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더 유리하다라는 말은 무엇이죠? 우리가 할인권을 산 것이 훨씬 더 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으로 한번 세워볼까요? 7,000x라는 값보다 단체권을 산 게 훨씬 더 작은 경우를 물어보죠. 따라서 주어진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양변에 똑같은 값 있는 거는 바로 약분을 해도 되죠. 자, 7,000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약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x는 20 곱하기 0.8보다는 크다. 다시 쓰면 그렇죠. 16보다는 크네요. 우리는 17명 이상부터 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답이 문제의 뜻에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 17을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 좌변에 한번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7,000 곱하기 17. 자, 우변에 있는 값 7,000 곱하기
20에 0.8이죠. 자, 7,000에 뒤에 있는 것만 계산을 해주면 사실은 16명이기 때문에 17을 계산을 한 게 숫자가 더 큰가요? 16을 곱한 게 숫자가 더 큰가요? 당연히 좌변에 있는 값이 훨씬 더 크지요. 이거이므로 우리는 주어진 문제에 구한 해가 뜻에 맞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이므로 구한 해는 문제의 뜻에 맞는다. 자, 생각 키우기와 같이 우리가 실생활에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이러한 문제는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면 어떤 것이 더 싼지 비싼지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4번으로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 문제 또한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형태를 한번 잘 보면 쉽게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1, 2, 3, 4 연속된 자연수죠. 자, 자연수의 특징은 차가 얼만큼씩 난다? 1만큼씩 난다. 그리고 자연수의 시작은 1부터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것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가장 작은 두 자연수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값 중에서 자연수 하나를 x라고 두겠습니다. x이면 그 다음에 자연수는 그렇죠. 1만큼 차이가 나죠. 따라서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합 x와 x 더하기 1의 합이라는 값은 누구보다 14보다 크다. 주어진 값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동료끼리 계산을 하면 이 x 더하기 1 숫자는 넘기면 13 x는 6.5입니다. x라는 값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주어진 값 뭐밖에 없죠? 7부터 시작을 하죠. 따라서 수직선에 한 번 더 보면 6.5라는 값은 등호가 없이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되 이거보다 큰 자연수는 7, 8, 9 얼마든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작은 수를 물었죠. 따라서 x 가장 작은 자연수는 얼마? 7입니다. 자, 그러면 해당하는 답 한번 써볼까요? 가장 작은 자연수는 7과 얼마? 7과 8이다. 해당하는 값이 맞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x가 7일 때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좌변 7과 7 더하기 1인 이 두 값을 더해주면 얼마죠? 15가 되죠. 자, 우변에 있는 값 14죠. 15는 14보다 당연히 크고 주어진 부등호 이 값이 그대로 만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한 해도 문제의 뜻에 맞죠. 서술 이와 같이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등식의 활용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립 1차 방정식입니다. 1차 방정식이 두 개가 묶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실생활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